Good afternoon, everyone. Hello. Good afternoon. Sean입니다. Sean, Lincoln. 위엔입니다. 예, English Reality Show. 이번에는 좀 영어 공부 방법이나 여러 가지 좀 우리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저번에 위라고 찍으면서 우리가 요 울트라 러닝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요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저자가 캐나다 사람인데요. 그 매니토바라는 대학교에서 무역을 전공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이게 좀 전공이 자기하고 그닥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저랑 똑같네요. 네, 션하고 비슷하죠. 션도 공대였었잖아요. 공대였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컴퓨터 쪽에 흥미를 가지게 돼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AI 이런 걸 공부하고 싶은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또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그럼 회사를 그만두고 4년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학교를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MIT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또 이 사람이 공대가 아니고 무역학과를 나왔는데 갑자기 컴퓨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성공적으로 그 과정을 마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그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식으로 또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효율적으로 학습한 사람들을 또 알게 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 어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에다가 자기가 그걸 한 데다가 이제 뇌과학자나 인지과학자들한테 좀 조언을 얻어갖고 네. 나름대로 울트라 러닝이라는 학습법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기본은 윌한테도 그때 얘기했듯이면 시크릿처럼 내가 먼저 강렬하게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강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뭔가 사람이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실질적인 그 계획을 세우는 법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책이죠, 이 책이. 그래서 저는 션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도 션 특히 뭐 큰아들이나 둘째 딸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좋고 윌도 이 책을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의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앞으로 이제 차차 구체적인 학습 방법들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먼저 윌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윌이 지금 좀 일단 그 영화 지금 이제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걸 이제 선정을 해서 리스닝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리스닝 공부를 하면서 좀 재밌는 점은 어떤 점이고 좀 힘든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옛날에 그냥 영화로 봤잖아요. 근데 그 메릴 스트립트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작게 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빨라서 안 들렸거든요. 근데 요거 리스닝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조금 들리는 거 있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는 영어는 처음에는 안 들려도 상관없거든요. 아까 우리 리나하고도 얘기할 때 튜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어 특유의 리듬감에 익숙해지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면 확 들려요. 그래서 그 단계를 처음에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안 들린다고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이게 운동하고 비슷하거든요. 영어 배우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복을 해서 듣고 하나는 새로운 걸 듣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반복해서 듣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같이 공부가 되거든요. 우리가 운동에서도 예를 들면 테니스 중에 포핸드 처음에 기본을 많이 연습하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많이 연습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몸에 체득이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 편으로 듣는 게 좋고 근데 또 너무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또 반 정도는 리스닝해서 들으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집중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집중을 해야지만 좀 더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샤우팅 수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영어는 입을 크게 많이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많이 쓰다 보니까 입을 적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 그 누구지? 에미 퍼디 하는 거 봐도 입이 커요. 이렇게 말할 때 입을 크게 얘기하고 그 전에 또 알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 액센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계속 리듬 말씀하셔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그 션이 그 앞에 하실 때 그 PPT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빨간 걸로 이렇게 칠해주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강세. 거기서 강세를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게 좀 들어서 이 리듬감이 정말 영어에서 필요하구나를
네, 영- 20년 넘게. 영어는 감정이 네. 좀 풍부한 언어죠. 감정, 네, 연기 연습도 이제 많이 하고. 정말 저도 연극하면서 늘었어요. 영어 맞아요. 연극. 그 얘기 좀 해주실래요? 연극을 그때 어떻게 처음에 연습했는지. 이제 예. 그 누가 같은 과 친구가 후배인데 응. 형 여기 가볼래? 갔어요. 첫날 응. 근데 응. 제 아내 저기 여기 응. 괜찮아 보이는데 네, 네, 네.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 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 맨날 이제 옛날에 많이 마셨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응. 하다가 어떻게 이제 코가 껴가지고 이제 연극을 하게 됐는데 응. 발음이 너무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영어 연극인가요? 영어 그래서? 연극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응.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응. 광고판 읽기를 했어요. 응. 돌아다니면서 뭐 광고에 있잖아요. 응. 영어가 나온 광고판을 읽은 거예요. 근데 저 발음하고 내가 읽은 발음하고 실제로 광고에서 나온 게 TV에 나온 광고 있죠. 그 발음하고 뭐가 다르지? 자꾸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발음을 교정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원래 막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션이 이제 좀 리스닝은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좀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은 어떤 계기로 예전에 안 들리게 들렸었고 그 경험은 어떻게 그래요. 됐었어요? 그러니까 호주랑 미국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원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잘 들리게 됐던 그 이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드 있잖아요. 테드. 옛날에 우리가 스터디 카페 했잖아요. 네, 맞아요. 스터디 카페 할 때 테드 반을 만들었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한 40개를 제가 듣고 나서 그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자꾸 듣고 해석해보고 듣고 해석해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듣고 해석해보고 들으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 그때 이제 귀가 한 단 뚫렸구나. 그때 확실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드도 되게 좋은 머틀이 그래서 이제 그 미리 그 네. 에이미 퍼디 갖고 또 그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러면은 있죠. 네, 네. 그 문장을 혹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문장이요? 네. 감정을 넣어서?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앞부분만 좀. 저 오레오 좀 하고 오레오 좀 머리 그렇겠죠. 네, 오레오 좀 해서 네. If your life were a book and you are the author, how would you want your story to go? That's the question. That's the question. That's the question that changed my life forever. Growing up in hot Las Vegas desert, all I wanted was to be free. Was to be free.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요. 와, 예. 대단하네요. 맨날 쪼임을 당해서. 그래도 많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다음에 한 문장 하면 I would daydream about traveling the world. traveling the world, living in a place where is snow, and I will picture all of the stories, and I'll go on to tell. 예. 거기 뒤도 좀 안 해요. 이야, 대단한 발전이네요. Age of 19, the day after graduate high school, I moved to the place where is snow. Alright. 예. 박사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영어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션은 예전에 막 이제 이렇게 저도 해요? 저도? 아니 아니죠? 션은 여기다 이렇게 손에다 막 쓰고 맞아. 외국인들 만나면 막 갖다 들이대고 막 말 걸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프레셔는 없었나요? 뭔가 외국인들 내가 말했는데 뭔가 말 대답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혹시 없었나요? 한국에 있을 때는 쫄 일이 없고 어. 한국에서는 우리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가서 얘기할 때는 사실은 좀 마음이 힘들죠. 네. 한국에서야 뭐 그냥 막 들이댔죠. 뭐. 근데 한번 들이댔다가 한번 싸운 적도 있어요. 이걸 싸운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요? 엄청 욕 먹었어요. 왜요?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흑인 둘이 응.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는 거기에 앉은 거예요. 그래갖고 기회다. 영어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일어나라고.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너 여기 앉을 수 없는. 근데 막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안 들리는데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제 생각엔 그때 그 뭐야 앉아 있으면 어떠냐 지금 사람도 없는데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웃라이어에서 나오는 1분 시간의 법칙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1분씩이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하나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저는 다른 건 몰라요. 그거밖에 못해. 그 얘기하니까 이제 영어 바다에 빠져라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 하광호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진 게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 교육학과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들한테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선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영어 선생님이 있겠죠. 자기 나라 모국어를 가리키는 그걸 가리키는 교수가 된 거예요. 야, 20대 때 갔으면 사실은 영어가 완벽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을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근데 그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 한국 사람이 없어서 1년 반 동안 한국말 한마디도 안 썼다 하더라고요. 그럼 늘죠. 그리고 영어 선생이었을 때 갔으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웬만큼 한 상태에서 갔고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영어가 원어민인 사람한테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교육한다는 가르치는. 거니까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렸을 때 이민을 가지 않은 다음에는 공대나 뭐 경제학 이런 건 있지만 그런 영어 교육학과 교수가 된 거는 자기가 처음으로 알고 있대 한국 사람 중에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에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제 그 근처에 있었는데 막 비 오는 날 이 차가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내려서 막 도움을 뭔가 요청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못 알아니까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꼬마애가 막 얘도 못 알아듣는데 막 얘기하다 럼버가 이렇게 널빤지 같은 거거든요. 나무. 근데 그 단어를 하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상황이 비가 와갖고 이게 뭐 트럭이 빠졌으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렇죠. 그걸 해서 널빤지를 구해다가 그게 빠져나가니까 이 사람이 막 고맙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렇게 막 음식 같은 것, 그러니까 뭐 통조림 같은 것도 주고 막 미군 뭐 이런 것도 주고 그랬는가 봐요. 동네에서 영어 천재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서부터는 영어에 막 재미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티베이션이 또 있으면. 그럴 수 있다. 네. 맞아요.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교육에서는 모티베이션.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 영어로 비즈니스를 하는 모습을 사실은 제가 그렸어요. 자꾸 상상 속에서. 그래서 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멋진 모습 얘기하니까 이 생각이 나네. 강호동이 예전에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인데 무슨 토크쇼에서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여성 이상향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이제 호텔에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누구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검은색 비즈니스 수트를 쫙 입고 영어로 막 뭔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야 영어를 얼마나 좀 있다가 딱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야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화내는 거 쉬워 그러더니 딱 흉내를 내는 게 있는데 w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하강원 교수님 아까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 우리가 그 발음이 프로넌세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잖아요. 이제 이 발음은 사운드하고 인토네이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운드는 아주 어렸을 때 뭐 이민을 갔다든지 아니면 좀 발음이 또 좀 원래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고는 사운드 자체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인토네이션은 바꿀 수 있어요. 억양, 그렇죠? 억양은 연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인토네이션이 되면 원어민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광호 교수님이 그때 이제 그분도 호텔 커피숍에서 옆에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제 영어를 하는데 영어가 그렇게 막 발음이 좋거나 그러진 않은데 어려운 계약이나 이런 것도 약간의 조금 그 세련되지 못한 발음으로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발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원어민이 못 알아들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원어민하고 물론 똑같은 발음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하도 발음 막 걱정을 많이 하길래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인토네이션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연기하는 게 액팅. 아니 질문 질문 있어요. 질문 있는데 네. 저는 그 뭐지? 그 여성 젊은 여자들이 하는 영어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달달하다고 해야 되나? 그 성 전환 수술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로 여기만 해. 목만 해. 그 발음으로 연습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좀 이상하려나? 아니 괜찮아요. 그럼 여자가 되는 거지 뭐. 영어는 있잖아요 뭐 이렇게 꺾는 거. 꺾는 거. 아니 또 미국 사람 중에서도 영국식 발음이 좋아서 영국식 영어 막 연습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좀 흉내내잖아요. 지역마다 또 달라요. 그렇죠. 지역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you got it 이렇게 올리는 you got it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그 미국 쪽에 그 웨스턴 쪽하고 또 이스턴 쪽하고 또 달라요. 동부랑 서부도 또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발음이 그 앤 해서웨이 그 발음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그 프린세스 다이어리라고 책을 그 원서를 읽었는데 거기서 읽어주는 그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팅힐의 그 남자 주인공 누구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휴 그랜트. 그 영국식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 발음이 난 참 좋더라고. 영국 매력적이죠. 저는 저희 아내의 발음이 좋아요. 너무 앞에 있다가 너무 저기 이럴 때 플랫을 떠는 거 아닙니까? 점수를 좀 따야 돼요. 그 얘기하니까 또 그 뭐죠? 제가 호주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리스닝은 좀 좋은 편이라 웬만한 사람들 말은 다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호주 사람들 중에서도 오지 액센트 강한 사람 말도 웬만큼 다 알아들어요. 근데 한 번 좀 알아듣기 어려웠던 게 마케팅 교수였었는데 그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스코틀랜드 액센트가 무지하게 세요. 그 가끔 호주 애들도 자기들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맞아. 근데 와 그 사람 발음은 정말 좀 알아듣기 어렵더라고. 스코티시 액센트가 센 사람은 정말로.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도 못 알아들 거라고. 원래대로 발음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렇죠.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사투리 심하게 하면 못 알아듣죠. 네, 맞아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친한 친구 중에 제주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얘기할 땐 막 자기들끼리 그 제주도 방언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말을 못해도 알아는 듣겠더라고요. 많이 듣다 보니까 제주도 방언도.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한 게 그 얼마 전에 그 워렌 버핏 이제 영상 보는데 커뮤니케이션만 잘해도 자기 실력의 50%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사실 우리 셋도 맨날 싸웠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듣지 않아. 항상 내 생각만 하고 딴 사람 얘기는 그냥 이쪽 귀로 들어오면 이쪽 귀로 바로 나가요. 오피니언을 듣기는 해. 하지만 그래서 한국말이나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저 사람의 말을 정말로 경청하고 진중하게 들어주느냐 안 듣더라고. 야, 근데 경청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로 말을 뭐 한국말이지만 정말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주로 개인 자산가 빌딩을 회사 사옥으로 많이 팔아주는 일을 해요. 그러면 일단 개인 자산가는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대충 상속할 때 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 사람들한테는 보통 회사 사옥으로 살 땐 조금 비싸도 사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왜 이 건물이 당신 회사에 좋은지 막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건물주도 설득하고 회사도 설득해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주고 차익을 벌써 차익에서 이제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줬으니까 당연히 또 건물주로부터 좀 더 챙김을 받죠. 그런데 이 사람이니까 설득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맨날 자주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 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아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파악을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원하는 게. 그 다음에 이 회사도 그렇고, 그 회사 대표도 그렇고, 그거를 파악을 해서 기가 막히게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야, 그 능력 갖고 싶다.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랑 20년 살아도 모르겠어. 아침하고 저녁을 다르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나서서 중재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근데, 아는 분이에요? 네, 아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내 편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천에 못된 놈이에요. 그러더니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좀 강한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길래? 그러니까 뭐 약간은 뭐 강요도 하고 조금 협박도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은 좀 주먹을 조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약간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부드럽게 하면서도 막 반협박식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선뜻선뜻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주먹을 쓰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은 주먹이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사람 설득하고 나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 사람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갖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면 돈은 벌 수 있겠죠. 좀. 그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영어든 한국어가 됐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울트라 러닝은 오늘 좀 가볍게 개괄적인 것만 설명이 드렸고 앞으로 이게 9가지 학습법이 있는데 설명 드린 게 없는 거죠. 아니 저거 설명드렸잖아요. 책 속에. 그 MIT 공부를 짧은 시간 안에 했다. 오케이. 인지과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의 도움을 빌려서 9가지 학습법을 단계를 했다. 그 9가지 법을 이제 일주일에 한 개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셔야만 합니다. 아니, 그런데다가 오늘 이거 설명하려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니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샤우팅 시간에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샤우팅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샤우팅 시간에는 또 영상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샤우팅 시간에는 또 그러죠. 유튜브 봐라. 믿을 수가 없어. 아니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영상도 보시고 샤우팅도 보시고 전화 영어, 화상 영어까지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 배운 문장을 또 전화 영어랑 화상 영어로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해요. 거의 쇼핑몰인데. 아니 쇼핑몰도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상품도 사시면 돼요. 거의 사기꾼이 아니야. 아니 여러분을 재미있게 해드리고 또 이제 조금 네. 좀 필요한 걸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